코로나19에 감염된 사망자가 오늘만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제 11명입니다. 환자도 140명 넘게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977명으로 1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집중돼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집단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시설과 여러 교회들 그리고 교도소와 항공사에서도 코로나19 환자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 소식부터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번째 사망자는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68살 여성입니다. 그제 폐렴과 복부 팽만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숨지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숨진 여성이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살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환자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어 일산 명지병원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몽골인이 숨졌습니다. 첫 외국인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만성 간 질환과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상태인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를 포함해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여 명에 달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오늘 나온 환자들도 역시 대구와 경북에 집중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오늘 대구와 경북에선 몇 명이나 환자가 더 나왔습니까? 오늘 대구에선 60명, 경북에선 50명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된 140명 중 110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온 겁니다. 경북 칠곡군의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에서 오늘 오전까지 2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정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대구에선 감기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치료를 할 병상과 그리고 사람입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들은 일단 음압병실이 아니라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만들어서 그곳의 일반 병실에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들을 비워서 이런 병상을 1,600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민간 의사들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의사 6명, 간호사 32명 등 모두 59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도 내일까지 총 200여 명이 대구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전국의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도 넘겨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대상은 얼마나 되고 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늦게 신천지 측과 협의를 마치고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신도의 수는 21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명단을 각 지자체 보건소에 뿌리고 일단 고위험군부터 전수검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고위험군의 기준이 뭔가요? 올 들어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그리고 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대구교회 신도들입니다. 신천지는 일단 이 고위험군 명단부터 넘기고 나머지 전체 신도 명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선 바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전체 신도에 대해선 일단 전화부터 해서 증상을 물어본 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전국의 모든 신천지 교인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집단 감염이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칠곡입니다.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2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칠곡으로 갑니다. 이상엽 기자, 이 시설의 최초 감염자가 신천지교회 교인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미랄 사랑의 집입니다. 최초 감염자는 40살 A씨로 추정됩니다. A씨 어머니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데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어머니 집에 있다가
최근 미라의 사랑의 집으로 복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외부에서 올라온 사람이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확진 판정을 받은 22명은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확진자들은 격리병상에 있는 안동과 포항의료원 그리고 대구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자는 장애인 17명과 직원 5명 등 22명입니다. 미라의 사랑의 집엔 모두 69명이 있는데 확진자들을 뺀 47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격리 조치한 뒤 역학검사 중입니다. 네, 환자가 그럼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당국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중증 장애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있어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특히 확진자 22명 중 입소자를 뺀 10명은 이들은 모두 출퇴근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오늘 부산에선 환자 13명이 더 나왔습니다. 부산 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환자가 오늘도 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13명이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전체 확진자가 43명이 됐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확진자 중 1명은 온천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1,500여 명이 접촉 의심자로 자가 격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어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한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도 3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온천교회에서 나온 환자가 전체 절반을 넘는다고 했는데 감염 경로는 좀 밝혀졌습니까? 네, 부산시는 자체 집계 결과 23명의 확진자가 온천교회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을 빼고는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는 지난 21일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중순 온천교회 신도 상당수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보건당국도 이 수련회와 집단 감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열기로 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미뤄졌다면서요? 네,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6월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는 관중도 없이 경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선수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회를 여는 게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 대표 시장이죠. 자갈치 시장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휴업을 하는 건 75년 만입니다. 네, 경남에서도 오늘 환자가 늘었죠? 네, 오늘 경남 지역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확진자는 23명이 됐습니다. 이 중 60대 창원에 사는 남성은 대구에 사는 신천지 신도인 친척과 식사를 한 뒤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경북의 청송교도소입니다. 오늘 교도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소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나온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이곳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 중인 27살 남성 A씨입니다. 22일 저녁 7시쯤 열 증상을 느껴 청송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대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교도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 18명이 2주간 자택 격리됐습니다. 수감자 37명은 격리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제2교도소 안에는 약 450명의 수감자가 있고 250여 명의 교도관도 근무 중입니다. 교정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교도소 건물을 소독했고 접촉자 전원에 대해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교도관은 어떻게 감염이 된 겁니까? 네, 아직까지 감염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송군은 A씨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지난 5일과 16일에는 안동 신천지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이 청송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친한 교인 한 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도소 직원들이 최근에 단체로 대구 의료원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 JTBC 취재진의 취재 결과 지난주 이곳 청송교도소 직원들이 대구의료원 장례식장을 단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일부 직원들이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여기에 함께 갔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은 법무부가 조사를 할 때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단을 확보한 방역 당국이 연락을 할 때까지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교정당국과 동료들은 교도관 A씨가 신천지 교회 교인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지난 22일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뒤늦게 A씨가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는 잔기침이 나올 뿐이라며 코로나19의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니까 우리가 말로 믿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법무부는 A씨의 동료 직원 18명을 격리 조치했지만 격리되지 않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감염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도관 B씨도 대구에 신천지 예배에 다녀온 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부터 전국 교도소에 수용자 접견을 금지했지만 교도관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무원 가운데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 LA로 비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승무원과 가까이에서 접촉한 승객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A씨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자 보건소를 스스로 찾은 겁니다. A씨는 증세가 생기기 전 일주일 동안 2차례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갔다가 16일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 탔던 성지순례단 중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승무원은 19일에도 미국 LA로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비행 때 승객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당국은 현재 텔아비브와 LA 항공편 승객 중 이 승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근무했던 승무원 수십 명도 오늘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브리핑실이 있는 인천 운영센터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받은 승무원이 탔던 항공기를 긴급 소독한 데 이어 다른 비행기와 건물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형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부목사인데 격리되기 전에 2,000명 정도가 모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교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집에 머물렀던 20대 여성도 감염됐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괜찮다던 교회 측 주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하루 이상 없어요. 전혀 이상입니다. 거기서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던 어떤 명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A씨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건 지난 14일. 이틀 뒤 명성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가격리 닷새 전입니다. 그동안 A씨는 이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선 전혀 다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A씨가 격리 전까지 대부분의 예배에 참석했고 직원 25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23일 일요일 예배만 참석 안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전화하고 회의하고 떠들고 하는. A씨가 여러 가정집을 돌며 예배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이런 의혹들을 조사했고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해왔습니다. 해당 부목사의 동선을 공개하며 가정집 5곳을 방문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이 부목사가 그동안 누굴 만났는지, 어딜 다녀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바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일단 환자가 크게 늘기는 했는데 어제 231명이었는데 오늘은 140명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주춤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이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반가운 숫자이고요. 예. 그러나 지금 보면 4만 명을 검사해서 저희가 977명이 양성이 나오고 있는 비율을 볼 때는 지금 대기 환자가 13,000건이 있어요. 예. 그걸 생각했을 때 아마 2, 3일 내에 한 300건 정도는 또 나올 거다. 예.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 3일 다만 추세에 내라면- 대해서는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예, 없는 2, 3일 내라면 2, 3일을 합해서 300명 정도가 네. 더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신데 일단은 신천지 교회에 집중됐던 집단 감염이 이제 곳곳에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교회에 관련한 환자들은 어느 정도 더 계속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워낙 교인의 숫자가 많아서 예. 아마 다른 집단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아마 집단 감염이 될 텐데 방금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신천지 교회하고 청도 대남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 그리고 교도소 교도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항공사 승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조금씩 확산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할 수 없이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 요양원, 요양병원, 또 재소자들, 예. 또 단체 생활하는 병영 예. 이런 데서는 한 번 걸리면 특성상 계속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완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명이 지금까지 완치가 됐는데 어제 4명 정도가 늘었는데 오늘은 완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달 20일에 첫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완치 속도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완치는 잘 되는 병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사망률이 한 1% 남짓이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어떻게든 완치가 되실 겁니다. 예. 다만 이 병의 특성은 보면 바이러스가 완치가 되는 지점까지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쉽게 퇴원을 못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병 자체가 치료가 안 돼서 완치가 안 된다기보다는 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데리고 있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망자가 3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를 조금 넘어선 수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치명률에 대해서는? 지금 1%가 저희가 보는 가장 최고점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병이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면역이 없기 때문에 예.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소위 취약계층이 많이 걸려서 사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병이 더 번져나가면은 분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면역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맞기 때문에 사망률은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석 교수와는 코로나19 관련된 보도들을 보고 다시 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늘자 보건당국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병원에 있는 폐렴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폐렴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514명이고 그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7명은 아직 검사 중입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유증상자와 대구 지역과 관련된 신도를 먼저 조사합니다. 대구에선 이미 9,000명 넘는 신도들이 자가 격리돼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중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1,300여 명에 대해선 내일까지 검사를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대구교회를 방문한 다른 지역 신도들과 대구교회 신도 중 다른 지역을 방문한 신도들도 파악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관계자 말고도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2주간 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이나 타 지역 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함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 식재료가 쌓인 식당에서 싼 값에 재료를 살 수 있다는 소식을 퍼나릅니다. 무료로 택시기사들의 차를 소독해주기도 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대구 동성로의 점심시간대 모습입니다. 다들 집에만 있고요. 조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온라인에선 발길이 끊긴 대구 경북 식당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주요 SNS 계정에선 문을 닫은 식당에 쌓여있는 돼지고기와 연어 등 식재료들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을 퍼나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이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다듬어 파는 식당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페이스북 보고 배달이 이게 부통이 되니까 딱 3시간 만에 그 많은 물량을 다 그냥 소비를 시켰어요. 뭐 카드 결제할 거를 제가 자동이체 해드린다 하고 힘내시라고 많이 응원해주고 갔었어요. 최근 한 쌀국수 업체는 쌀국수 값으로 돈 대신 마스크를 받아 손님 이름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구 봉덕동의 한 세차 업체는 렌터카나 택시기사들을 위해 무료 차량 살균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현장을 누비는 소방당국과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병동이 들어선 계명대 동산병원에는 대구 지역 5대 상급병원 의료진 30여 명이 자원봉사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최근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방관들을 위해 마스크 4,000장을 기부했다는 한 시민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은 희망의 끈으로 우리 사회의 결속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대책회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지역에서 확산세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구 경북이 요청하고 있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진자 100여 명을 치료 중인 대구 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전투의 일선에선 고충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망가면 잠시 눈 붙이고 또 나오고.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남구도 방문했습니다. 취약계층 배려를 당부하기 위해서인데 지자체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서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재정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추경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JTBC 김소현입니다. 그럼 대구 방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 이사를 연결해서 실제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명재 대한공보협의회 정책이사입니다. 원래는 목포 교도소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대구 근무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김명재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대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인 22일부터 파견에 와서 근무 중이고요. 현재 역학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확진자와 의사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해가지고 추가 확진자를 막는 역할입니다. 예. 예. 지금 대구의 경우는 그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역학 조사를 하기도 상당히 버겁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얼마나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에 10명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좀 더 빨리 퍼지면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조사 대상자의 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시간에 한 번 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이제는 10분에 한 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간소화되었고 지침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 간소화됐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간소화된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기 전 2주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걸리곤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생긴 이후, 예. 그러니까 이제는 증상이 생긴 이후에 확진자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생긴 이후에 병원 방문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주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직장은 어딘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간소화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는 도중에 솔직한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어떤가요? 네네. 대부분은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아시니까요. 네, 그런데 간혹 일부 환자들께서 동선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교인 것을 숨기거나 병원 방문했던 것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역학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더더욱 늦어지고 조사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네네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역학조사 얘기는 비단 대구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역학조사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에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가요?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구의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을 해도 모든 확진자분들을 다 입원을 시켜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증상이 중한 분들 위주로 병원에 먼저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확진 판정을 받아도 아직은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병상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예.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추가적인 간호사나 의사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김명재 대한공보의협의회 정책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